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의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통계에 나온 거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 내용인데, 뉴저지주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학, 서스펜션 레이트이 대략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1000명 정도 다닌다 그러면 70명 정도가 매년 정학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정학당한 학생률 가운데 흑인 학생 경우에는 18%, 다시 말해서 5명에 1명꼴로 매년 정학을 당하는 결과가 나오고, 히스패닉, 남미 학생들이죠. 그 경우에는 10%로 약간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흑인 사회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학생들의 행동을 한번 학교에 가서 지켜봐라. 싸움을 해도 더 많이 하고 교사한테 불선한 행동을 해도 더 많이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뉴저지는 조금 그래도 미국에서 부자주에 속하고 좀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또 부모들도 흑인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은 편입니다. 이 같은 통계에서 뉴욕에서 경우에는 서스펜션 레이트가 대략 한 12% 정도로 올라갑니다. 물론 흑인 학생과 히스패닉 학생은 더 많이 정학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안전 문제, 학교가 과연 안전한가? 그다음에 마약 사용, 학교에서도 좀 나쁜 애들이 마약을 갖다가 자꾸 권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왕따를 영어로는 볼링이라 그럽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신적인 왕따라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차라리 사이버 왕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흡연, 인터넷 안전 문제, 그다음에 임신과 비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부모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참고로 고민을 하나요? 첫 번째가 죽든 살든 진학 문제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성적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왕따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취업 및 직장, 아주 먼 얘기지만 그것도 걱정하고, 컴퓨터 및 게임 중독, 그 다음에 폭력성, 교우관계, 마지막으로 과외나 학원을 보내기 위한 사교육비.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의 부모들의 고민사항이 완전히 다르죠. 이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큰 교육적인 목표와 지향점의 차이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 부모들보다 미국 부모들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애한테 구체적인 위험이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학생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국 학생들의 고민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학교와 성적, 일단 집에 가면 그래도 성적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유행과 어울리기, 학생 사회 내에서 어떤 룰이 있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또 왕따가 되는 것 같은. 세 번째, 친구 관계. 네 번째, 이성의 친구, 즉 애인 관계. 다섯 번째, 성과 임신. 여섯 번째,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일곱 번째, 중독의 문제.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그런 중독에 빠지는 문제. 여덟 번째가 가정. 미국은 가정 해체가 된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문제로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 진학과 진로 선정의 문제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학생들의 10가지 고민인데, 이런 고민, 한국 학생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나는 왜 이게 벗어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여기 통계는 2009년, 2010년, 2011년 3가지 숫자가 나왔는데, 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의 상담 통계를 합친 것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조금 오래된 거는 제가 이 내용을 한국에 가서 경찰서와 교사 합동 미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 내용들이라서 약간 오래된 거지만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업과 진로, 일탈 및 비행, 정신건강, 정보 제공,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역시 그 학업 문제를 빼놓고는 약간 뭐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미국 학생들과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학교의 고민, 지금 학부모의 고민과 학생들의 고민을 살펴봤는데, 그럼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학부모가 기대하는 이런 내용에서 학교는 그럼 어떻게 또 다른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낮은 졸업률입니다. 지금 뉴욕시리가 아주 졸업률이 높아져 가지고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정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는 측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불과 10년 전에는 해도 그 졸업률이 40%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학점을 후하게 준다. 이런 불평이 있죠. 그 다음에 낮은 출석률. 보통 학교들의 매일같이 5명에 1명 정도는 결석을 하는 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히 결석하는 학생들이 이 통계를 갉아먹긴 하지만 출석률이 한국이나 뭐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인종 갈등, 여러 민족이 섞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종별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고 또 그 그룹 간에 어떤 세력 다툼, 파워 스트러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종 갈등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미국 학교의 큰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교내 폭행, 싸움하는 거죠, 서로. 성적 불량, 학교는 열심히 오는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거나 잘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패스를 하지 못하는 거, 과목을. 한국의 대학교에 그 과목 패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래서 성적 불량, 그래서 열심히 학교는 왔는데 크레딧을 똑바로 따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사이버 왕따 문제. 최근에 이제 많이 떠오르는 문제죠. 그다음에 흡연과 마약. 믿기 힘들겠지만 교내에서 숨어서 흡연과 마약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걸 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게 학교로서는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교육개혁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측의 권한이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학생의 인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함부로 또 처벌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일어나면서 학생 주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 교육의 책임 강화 매뉴얼. 무슨 얘기냐? 교사마다 서로 다른 원칙을 갖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네가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자세한 매뉴얼을 교사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는 교사에게는 라이선스를 뺏긴다던가 혹은 무슨 불이익이 따르는 그런 책임이 따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생이 무조건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멀리 있어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 주면서 문제의 소지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쉽게 말해서 왕따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청만 하면 바로 전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학을 쉽게 해준다. 학교 요청으로 경찰이 즉시 개입한다. 미국 학교에는 스쿨 폴리스, 교내 경찰이 있죠. 그렇지만 교내 경찰이 다룰 수 있는 문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장이나 교감 전화 한 통으로 경찰이 바로 경찰차를 타고 학교에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어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동료죠. 그 학생들 사이에 서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은 프로그램의 강화. 그래서 그 피어 미디에이터, 학생들 중에 좀 모범생에 속하는 학생들, 아니면 좀 남들한테 말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특별 훈련을 받아서 그 학생들 사이 갈등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 어떤 때는 학생들이 하는 역할이 교사들보다 훨씬 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왕따와 사이버 왕따 교육의 강화. 왕따와 사이버 왕따 교육을 학생들은 무조건 1년에 몇 시간씩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지를 시키죠. 그 다음에 반인종차별, 성적 차별, 성적 취향자 차별 등 차별 교육의 강화. 이거는 단지 학생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역시 교사들의 경우에 1년에 6시간씩 이런 각종 교육을 받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하면은 뭐냐면 이게 뭐 믿던가 말던가 미국 학교에서 그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교복을 입는다 그래도 강제로 입힐 수는 없으니까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아주 야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배꼽이 나오면 안 된다, 탱크톱을 입고 오면 안 된다, 띠뚜루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하고, 만약에 이걸 어기는 학생이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당한 또 대책이 세워지죠. 첫 번째는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 애프터스쿨 서스펜션, 학교 끝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학교에 남아있게 한다든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근데 자주 반복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정학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학교라고 무조건 뭐 자유는 아니고 그런 일정한 룰, 정해진 룰을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주지시킨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 곳곳에 이런 게 붙어 있죠. 미국 공립학교가 문제 학생에 대해서 체벌 대신에 한국도 요새 체벌이 없어졌지만, 체벌은 교육학에서는 아주 최악으로 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취하는 조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지금 내용은 사실은 그 제가 조선일보에 써준 내용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증의 경우 생활 지도교사가 관할하는 정학실에 머무르게 한다. 보통 1시간이나 뭐 2시간쯤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는 대신에 여기 머물면서 교사가 준 과제를 수행하게 한다든가, 이런 아주 경우인데 학생이 어쩌다 한번 말썽을 부린다든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하죠.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함.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학부모가 학교에 간다는 게 참 불편한 일이죠. 유기정학 처리하고 보통 3일에서 5일입니다. 정학당한 학생은 정학실로 등교해 과제 수행을 한다. 이게 이제 점점 처벌이 세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간 혹은 학생이나 교사 간 육체적 다툼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이 개입해서 제압을 한다. 이때는 경찰의 경우에는 힘을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해치는 학생은 다른 반으로 재배치해버린다. 이건 교사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육체적 위협을 받으면 난 딴 학교로 갈래, 그리고 정근을 요구할 그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정근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의 문제 행동으로 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인한 낙제 처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교사를 물었습니다.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갖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낙제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살 어린 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 교장이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9번째가 있었는데 원고에 9번째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을 시킬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국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그 내용을 뺐더구만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뭐 퇴학이 마지막 절차입니다. 퇴학을 당한다고 학교를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퇴학은 굉장히 큰 처벌이죠. 가장 큰 처벌. 학생 지도의 사다리.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앞에서 처음에 교사가 노력을 합니다. 교사 수준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학교 수준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수준에서 노력하는 그런 사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 교실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먼저 말썽을 부리는 학생은 학생과의 면담을 진행합니다. 수업 끝나고 나 좀 잠깐 보고 가 혹은 수업 시간 도중에라도 잠깐 밖으로 나와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모와의 대화, 부모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혹은 다른 교사 혹은 코치들과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코치가 한마디 하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그 학생이 좋아하는 다른 교사가 있을 수 있죠. 그 교사가 야, 너 왜 그러니? 응? 그러지 마. 그러고 한마디 하는 게 학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교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교사가 학생을 뭐 혼내거나 때릴 수는 없으니까 처벌하는 방법이 수업 낙제권. 물론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죠. 낙제시켜버리면 크레딧을 못 따니까 학점을 못 따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썸머스쿨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따르죠. 그러니까 좀 똑똑한 학생들은 그런 거 생각하면 교사한테 또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다음에 어드밴스 클래스 추천권. 공부는 잘하는데 제가 말썽을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년도 교사가 그 좀 공부 잘하는 좀 어려운 과목이나 AP 과목 이런데 추천권이 있거든요. 추천을 안 해주죠. 그다음에 대인 소환권. 대인을 불러서 대인은 뭐냐면 생활지도 주임입니다. 생활지도 주임은 보통 교사들 가운데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해서 자기가 하는 건데 학교에 따라서 뭐 3시간은 생활지도 주임하고 2시간은 교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있습니다. 그래서 디인을 불러다가 얘 좀 데려가라 그러고 보내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카운셀러한테 진단 요청권이 있고 카운셀러가 있으니까 카운셀러는 한국말로 하면은 담임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학부터 졸업까지 책임을 지니까 잘 알고 있고 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니까 얘기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일반 교사들은 뭐 1년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바뀌니까 학부모의 그 연대가 좀 약한 편이죠. 그 다음에 정학 요청권. 교사가 학생을 정학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학을 해달라.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이전에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정학 요청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클래스 교청 요청권. 얘는 도저히 내 반에서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차라리 딴 반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벌어지면 일반적으로는 교장이나 교감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기 그 잡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학생을 교실에 두고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하고 또 학생도 패스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반으로 가는 게 낫겠죠. 정근 요청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뭐 구체적인 위협을 가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기록을 남긴 다음에 딴 학교로 가겠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죠. 이건 아주 스페셜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팀 가입과 출전 제한권. 운동팀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학생은 그 커미션 슬립이라는 게 있는데 각 교사들이 얘는 운동을 해도 이 과목을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오면 학생은 운동 가입을 못하고 가입을 했다 그래도 출전을 못하게 되는데 좀 사인을 해줄 때 말썽을 부리는 학생들이 있으면 네가 지금같이 행동하면 나는 사인 못해줘. 뭐 일주일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그리고 사인해 줄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일반 교사가. 그다음에 워크퍼밋 거부권. 보통 미국에서 18세 이하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워크퍼밋이라는 걸 얻어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발행하기 전에 학업에 지장이 없다는 교사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똑같은 운동팀 가입과 똑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 사용. 이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교사 레벨에서 해가지고 안 될 때는 그 위에 있는 어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런 절차를 거쳤다 하는 기록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그런 회초리죠. 그러니까 때릴 수는 없으니까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도 어떤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접촉을 삼가할 것. 때리거나 뭐 가벼운 터치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무조건 교사가 뒤집어 씁니다. 소리를 치거나 혼내지 말 것. 감정적으로 학대하지 말 것. 감정적인 학대에는 무슨 그 출신 국가를 이름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모에 대해서 말한다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아빠하고 내가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아빠가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감정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단둘이 문이 닫힌 곳에 있지 말 것. 학생과 단둘이 있을 땐 반드시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학생이 나중에 이 선생이 날 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섹슈얼 허라스먼트 주장을 하면 문이 닫혔을 때는 꼼짝도 못하고 뒤집어 씁니다. 그다음에 학생에게 사소한 일을 시키지 말 거야. 가서 뭐 좀 갖고 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난 하기 싫었는데 저 선생이 억지로 시켰어. 이런 말이 나오면 뒤집어 쓰죠. 그다음에 학생을 교사의 차에 태우지 말 것. 아무리 비가 와서 학생이 비를 맞고 서 있어도 아이고 불쌍하다. 차에 태워서 데려다 주자. 그러고 태웠다가 학생이 저 선생이 뭐 날 어떻게 했다. 뭐 아니면 만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거는 무조건 교사의 잘못으로 인정이 됩니다. 뭐 증거도 필요 없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남길 것. 이런 그 학생 지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사가 거꾸로 뒤집어 쓰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의 노력이 해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보통은 80% 정도는 아무리 문제라도 교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때는 과목별 교감, 미국 학교는 수학과에 속하고 수학 교감이 따로 있고 영어과에 속하고 영어 교감이 따로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 위에 또 교장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면 교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얘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또 교장한테 가고 딘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지도심, 카운셀러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학생의 문제를 교정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끔 이 학생이 교정이 절대로 안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학생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심리학자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판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아주 소규모 클래스에 들어가서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게 또 훈련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 파라프로페셔널 그 보조교사죠. 그 사람들이 학생마다 배정이 돼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행동이나 뭐 이런 것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생각이 뭐 뻔하고 경악으로 좀 정신을 차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악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년 낙제시키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가끔 교내 정학도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3번 정도 정학을 시켰는데도 학생 문제가 전혀 교정이 되지 않는다. 강제 전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학교 차원을 벗어나서 슈퍼인텐던트, 다시 말해서 교육청장 레벨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육지원장의 정학처분, 일주일에서 1년까지. 이때는 학교를 출석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지원장 산하에 있는 특수학교의 특수교실에 가서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1년을 글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학점은 따야 되니까요. 수업은 듣고 그 다음에 교육감 직속 학군의 특수학교로 전학. 그래서 도저히 뭐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갈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특수학교로 전학이 되죠.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나이가 일정한 나이를 넘게 되면 검정고시반으로 편입이 되고 21세가 되면 자동 퇴교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반드시 그 모든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칙과 교육법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주지시켜야 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다음에 안전 대피 훈련 항상 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일정 횟수 이상 실천을 해야 되고요. 왕따 방지 교육, 사이버 왕따 방지 교육, 성적 학대, 이거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 판별법.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요새는 이제 여기 하나 더 붙은 게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그 분별과 신고법, 이런 것들도 다시 또 교육을 시키는 걸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처벌하고 혼내고 뭐 이거만 만사가 아니죠. 한쪽에서는 또 당근이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죠. 당근은 교사가 줄 수 있는 학교가 줄 수 있는 당근은 제일 큰 게 좋은 성적이죠.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포상, 대학을 갈 때 좋은 추천서를 써준다. 심지어는 요새는 금전적 포상도 많습니다. 뭐 배근을 하면 50불짜리 선물권을 준다. 사회에서도 많이 합조를 해가지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동네 피자 가게에서 너 전 과목을 패스했으면 피자 2조각과 콜라 하나를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보상은 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지역 유지에 의한 포상, 그래서 상장을 주죠. 학생 리더로 발탁, 이런 것들이 보통 positive reinforcement,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여기서 좋은 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나는 잘 적응해 나가고 있어. 또 그래서 남들을 도와줘야 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좋은 방법인데 당장은 막 말썽을 크게 피우는 애들도 많고 교사한테 대들고 욕하고 또 지멋대로 결석하고 학교에 와도 공부 안 하고 자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지도의 어떤 원칙,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학교에서 그 대도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죠.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 지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